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과목의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26번 보시면 요 아보가드로의 그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그 이탈리아의 그 화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그 법칙이 있는데 모든 기체 1몰, 그래서 1몰이라는 것은 이 분자량 값에다가 g을 붙여주면 g몰이 되는 거고요. 킬로그램을 붙여주면 킬로그램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물이 H2O죠. 그래서 수소가 2개고 산소가 16이니까 그래서 이게 18이 분자량이에요. 그럼 이게 1g몰이라고 하는 것은 18에다가 요 g을 붙여주면 이게 바로 1g몰이 되는 거고 1kg몰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분자량 값에다가 요 킬로그램을 붙여주면 요게 1kg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기체가 되면 0도씨 1기압, 요게 바로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거죠. 0도씨 1기압을. 그래서 그 1g몰이 기체가 되면은 요게 부피가 22.4L를 차지하고 18kg, 즉 1kg몰이 기체화가 되면 22.4 세제곱미터의 그 부피를 차지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분자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거죠. 요놈이 바로 그 아보가드로의 그 법칙이에요.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바로 2번이죠. 즉 0도씨 1기압, 즉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 정확히 얘기하면 1g몰의 부피는 22.4L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모든 기체 1g 분자, 즉 1g몰은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22.4L 부피 차지하고 이 속에는 분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요 놈을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시면 나머지는 다 이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요 샤를의 법칙, 그 다음에 요 보일 샤를의 법칙, 요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일의 법칙이나 이 샤를의 법칙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 압력, 우리가 P로 표기하죠. V, 볼륨, 부피죠. 그 다음에 T, 템퍼레처, 온도죠. 즉 절대온도. 요거의 그 서로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이 보일의 법칙은 여러분이 P1, V1은 P2, V2죠. 보시면 셋 중에 뭐가 없어요? T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이 부피는 절대 압력의 반비례 관계죠. 즉 V가 커지면 P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낸다면 이 V하고 P의 관계죠. 그래서 이건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그래프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여러분이 T1분의 V1은 T2분의 V2죠. 여기서 보시면 뭐가 없어요? T 있고 V 있고, 자, P가 없는 거죠. P가 뭐예요? 바로 이 프레셔, 압력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이 부피는 절대 온도의 비례 관계죠. 즉 이 값이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V가 커지면 마찬가지로 절대 온도도 커져야 되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V를 이쪽에 가로축에 나타내고 세로축에는 절대 온도 T를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정비례 관계죠. 그다음에 보일-샤를의 법칙은 압력, 부피, 온도의 관계죠. 그래서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압력에, 즉 절대 압력에 반비례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관계를 우리가 설명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세로축을 PV, 가로축을 절대 온도일 경우에 정비례 관계죠. 그래서 같이 여러분이 그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도 같이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27번 넘어가죠. 자, 27번은 관성력하고 점성력의 그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자, 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차원을 나타낼 때는 질량이 매스죠. 그래서 우리가 M으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 랭스죠. 그래서 이 길이는 우리가 L로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T, 타임이죠. 즉, 시간은 우리가 T로 표기하죠. 또 우리가 힘, 포스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F로 우리가 표기한다. 예를 들면 밀도가 단위가 질량을 갖다가 부피로 나눠준 거죠. 자, 밀도를 차원으로 나타낸다면 요거 질량이니까 M이 되겠죠. 미터니까 길이가 되죠. L의 3승이죠. 요걸 다시 나타낸다면 M의 L의 마이너스 3승. 요게 바로 차원으로 우리가 나타낸 거죠. 그러나 무차원이라는 것은 이런 단위가 없는 거. 예를 들면 뭐 비중 같은 거 쉽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이거 이외에도 요 레이놀드 수, 그 다음에 프루드 수, 그 다음에 웨버 수, 그 다음에 코우시스 수, 그 다음에 오일러 수, 그 다음에 요 마하 수. 그래서 레프, 웨코마 이렇게 머리 글자 이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레이놀드 수는 이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나눠준 무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프루드 수는 요 관성력을 중력으로 나눠준 거, 웨버 수는 관성력을 표면 장력으로 나눠준 거, 코우시스 수는 관성력을 탄성력으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오일러 수는 이건 압축력을 관성력으로 나눠준 거, 마수는 반대죠. 관성력을 압축력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 무차원의 그 수, 레프, 웨코마 6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 27번은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나눈 게 바로 레이놀드 수가 되는 거죠. 다음에 28번 넘어가죠. 자, 28번은 이 배관 내에 동압을 측정한다. 이 동압이라는 것은 압력 단위인데요. 요거를 미터로 고치면 이걸 우리가 속도 수두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이걸 압력으로 고치면 이게 속도 수두압이에요. 그래서 동압이나 속도 수두압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배관 내에 여러분이 동압 측정하는 가장 많이 본 곳이 뭐냐? 피터관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요 H값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속도 수두예요. 이게 바로 피터관이죠. 그런데 여기 배관 내에 유동하고 있는 요 유체의 정압을 측정하는 것이 요 정압관하고, 즉 스태틱 튜브라고 하는 이 정압관하고 요 피에조미터죠. 요 두 가지가 바로 유체가 유동하고 있을 때, 즉 흐르고 있을 때
흐름 방향하고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하는 것, 즉 정압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체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이 유체의 흐름 방향하고 수직 상태로 작용하는 압력, 이게 바로 우리가 정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압은 실질적으로는 정지된 상태의 압력 또는 흐름 방향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압력, 이게 바로 정압인데 물의 무게에 의한 압력을 정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동압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피에조미터죠. 그럼 여러분이 피에조미터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 보시면 피에조미터 여기 2번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 배관상에다가 이렇게 U자관 마노메터를 갖다가 설치해서 이 높이 차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마노메터 일금값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압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압관도 보면은 이쪽에는 막혀 있죠. 막혀 있고 옆에 사이드 부분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그래서 이 구멍은 속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죠. 옆에 그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압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노메터 일금값, 여기 델타 H로 우리가 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압관하고 이 피에조미터는 유동하고 있는, 즉 흐르고 있는 유체의 정압만을 갖다 측정하는 측정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동압을 측정하는 건 이 피토관, 방금 설명드린 이 피토관. 그 다음에 시차액 중에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쪽 배관하고 이쪽 배관에 서로의 그 압력 차를 갖다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A 지점, 뭐 이쪽이 B 지점. 그래서 이 B 지점, A, B 지점의 압력 차도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속도, 수도압, 동압도 같이 측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피토 정압관이라는 것은 피토관하고 정압관 서로 그 기능을 겸용을 해서 속도, 수도압만을 갖다 측정하는 장치죠. 그래서 28번은 2번의 피에조미터가 바로 그 동압 측정하지 않는 장치. 다음 29번 넘어가죠. 자, 29번은요. 배관이 큰 배관에서 작은 배관으로 이렇게 축소가 될 경우에 윗부분하고 이 아랫부분에 뭐를 물어본 거냐? 압력 차를 물어본 거죠. 이건 여러분이 그 배관에서 우리 기사시험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를 우리가 A1지점이라고 하고요. 가정을 하고, 여기를 우리가 2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1지점하고 2지점의 뭐 압력 차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기사시험에. 자, 요게 뭐예요? 1지점하고 2지점 배관의 요 중심선, 요 높이, 요게 뭐예요? 바로 요게 우이치 수도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베르누이의 정리를 갖다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위에 큰 배관의 요 위치를 우리가 1지점이라고 하고요. 요 작은 배관에서의 지점을 우리가 2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지점의 전 에너지하고 2지점의 전 에너지는 같은 거죠. 단 뭐가 없어야 돼요? 마찰 손실이 없을 경우죠. 즉 이상 유체일 경우에는 1지점하고 2지점에 마찰 손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 에너지가 서로 같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1지점 상부의 전 에너지하고 요 2지점 하부의 전 에너지는 서로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예요. 그래서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 즉 그 2지분의 U1의 제곱, 이게 뭐예요? 속도수두죠. 이게 속도수두. 그다음에 감마분의 P1, 이게 바로 압력수두. 그다음에 Z, 이게 뭐예요? 우이치수두죠. 그래서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 2지점에서의 전 에너지하고 서로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압력 차니까 요 P1하고 P2의 차이죠. 다시 말해서 P1 P2라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려면 요 감마분의 P2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P1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는 2지분의 U1의 제곱, 즉 속도 수도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2지분의 U2의 제곱 마이너스 U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치 수도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Z2 마이너스 Z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은 요 베르누이 정리를 갖다 이항을 시키면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문제가 P1 마이너스 P2니까 여기에다가 양쪽 변에다가 뭐를 곱해주는 거예요? 요 감마, 비중량 값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다 요 감마 값을 곱해주면 요거 서로 없어지니까 P1 마이너스 P2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2지분의 U2의 제곱 마이너스 요 교재에 여기 U2가 아니고 요게 U1이죠. U1의 제곱이죠. 플러스 Z2 마이너스 Z1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요 비중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중량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한다는 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다시 요 비중량 값에다가 로 g를 곱하면 P1 마이너스 P2는 2지분의 U1의 제곱 마이너스 U2의 제곱 마이너스 요게 U1의 제곱이죠. 플러스 Z2 마이너스 Z1 해서 요 감마 비중량은 로 g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한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하고 밀도값 나와 있죠. 물의 밀도는 1000kg 세제곱, 중력 가속도는 10m/s의 제곱. 그 다음에 원주율 파이는 3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파이는 3.1414 계속 나가는 건데 그냥 3으로 가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Z2는 지금 얼마예요? 자, Z2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 거죠. 위치수도.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에요. 기준이. 여기로부터 1지점까지 높이가 2m죠. 요 놈이 Z, 요게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Z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위치수도 Z1은 여기서 2m가 되는 거죠. Z1은 요건 0이 되는 거죠. Z2는 0이 되는 거고 Z1은 2m. 자, 그러면 여러분이 U2하고 U1만 계산하고 요 중력가속도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P1-P2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량은 유속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결국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단면적 나눠준 거. 그래서 결국 이 원형 배관에서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죠. 결국 요거는 파이 D의 제곱분의 4Q라는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죠. 이 공식, 요게 바로 그 유속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파이 D의 제곱분의 4Q. 그래서 여기서 U1이라는 것은 결국 파이 D의 제곱분의 4Q니까 유량은 지금 나와 있죠. 0.3 세제곱/s에서 4 곱하기 0.3. 그 다음에 파이는 지금 얼마로 하라고? 3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D는 U1이죠. 지금 이 부분에서의 직경이 지금 얼마예요? 1지점. 1지점이죠. 자, 1지점에서의 직경은 여기 0.2m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 D의 제곱에서 U1에서의 그 유속, 여기서는 10m/s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지점의 그 유속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그 유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의 그 유속, 마찬가지로 유량을 4Q로 해주고 나누기 파이 D의 제곱이죠. 그래서 4에다가 유량 0.3 세제곱/s 곱해주고, 파이는 3으로 하라고 그랬고, D는 0.1m 돼서 0.1의 제곱에서 이 지점에서의 그 유속, 작은 배관에서 유속은 40m/s. 그래서 식에다 대입을 하면 쉽게 여러분이
압력차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G분의, G는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U1의 제곱, 40의 제곱 마이너스 U2의 제곱이죠. 40의 제곱 마이너스 U1의 제곱, 10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Z2가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Z1이 요게 플러스 2가 아니고 요게 마이너스 2m죠.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2m죠. 네, 마이너스 2m가 돼서 여기에다가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1000kg per 세제곱. 그 다음에 요 10은 G니까 중력 가속도 10m per sec의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요게 73만 뭐가 나오냐면 kg 미터 per sec의 제곱. 그 다음에 밑에가 미터의 제곱이죠. 1kg의 질량을 1m per sec의 제곱에 가속도를 가하는 힘.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뉴턴이죠. 결국 요 놈은 뉴턴 per 메터의 제곱이니까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파스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한 값이 P1 P2 값이 요게 73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근데 답란에는 요 미터의 제곱이 아니고 센치의 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73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니까 요걸 센치의 제곱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터의 제곱을 없애주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센치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미터의 제곱은 1미터는 100cm니까 그거의 제곱이니까 10의 4승 센치의 제곱하면 이게 73 뉴턴 퍼 센치의 제곱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바로 1번에 73 뉴턴 퍼 센치의 제곱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풀려면은 1분 갖고 안 되겠죠. 적어도 이런 거는 한 5분 이상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맨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남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유체역학은 시험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계산 문제는 시험 시간에 제일 마지막 남는 시간 갖고 한번 여러분이 푸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다음 30번으로 넘어가죠. 자, 30번은 노즐에서 발생하는 이 반발력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노즐이 있는데 여기서 물이 이제 방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이 반발력 F는요, 유량에다가 유속에다가 밀도 곱한다는 거,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값을 여기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안찌름, 이 노즐에 요 안찌름이 있죠. 요게 지금 몇 밀이에요? 요게 지금 2cm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D는 2cm인데 요거 미터로 하면 0.0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량값은 주어져 있죠. Q는 0.06 세제곱 per sec. 밀도값, 물의 밀도는 10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1000kg per 미터의 3승. 파이값 3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뭐만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요 유속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속은 유량을 단면적. 그래서 요거는 파이 d의 제곱분의 4q가 되는 거죠.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이제 유속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직경이 0.02m죠. 요거에 뭐예요? 제곱이죠. 파이 d의 제곱. 4q. q는 지금 얼마예요? 0.06 세제곱 per sec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 요게 200m per sec가 나오는데 파이 값은 지금 얼마로 하라고? 3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200m per sec가 나오는 거죠. 식에 대입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에 대입을 하면은 Q에 U의 로니까 Q 값이 지금 0.06 세제곱 per sec,
유속은 200m per sec, 밀도가 1000kg per m의 3승이죠. 요거 계산한 값이 뭐예요? 12,000kg m per sec의 제곱이죠.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뉴턴이죠. 그래서 물어본 값이 뭐예요? 킬로뉴턴으로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1000으로 나눠주면은 12kN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4번이 여기서 맞는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프렌지 볼트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죠. 이 호스에다가 여기다가 노즐을 연결할 때 옛날 방식인데 지금은 이제 안 쓰죠. 여기에다 이제 프렌지 볼트를 갖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프렌지 볼트에서 작용하는 힘은 Fx는 비중량에다가 A1 호스의 요 단면적이죠. A1 그 다음에 Q 유량은 똑같죠. Q의 제곱 가로하고 대괄호하고 요 호수에서의 단면적 A1 그 다음에 요 노즐에서의 요 단면적 요게 A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1 곱하기 A2분의 A1 마이너스 A2의 가로의 제곱이죠. 이건 여러분이 기사 시험할 실기 시험 볼 때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31번은 물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요 차원이 옳게 나타낸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나타낼 때는 매스 약자인 요 질량은 m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길이 랭스 요거는 L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시간, 타임은 T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힘은 뭘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포스의 약자인 요 F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요 동점도는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돼요. 동점도는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도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죠. 근데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그래서 여기서 동점도의 단위는 미터의 제곱 퍼 세크가 바로 요 동점도의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 요 기호 있잖아요. 상당히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읽을 때 뉴라고 읽어요. 요게 바로 뭐예요? 동점도예요. 동점도. 그다음에 요거는 점도죠. 요거는 뮤라고 있죠. 뮤. 점도. 그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읽어요? 밀도할 때 이거는 로우라고 있죠. 비중량은 우리가 감마로 많이 쓴다는 거. 감마.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이 점도는 동점도에다가 뭐를 곱해요? 밀도에다가 동점도 또는 동점도에다가 밀도를 곱한 거죠. 자, 보시면 밀도는 점도죠. 1번. 자, 점도는 밀도 곱하기 동점도죠. 밀도가 뭐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동점도는 미터의 제곱 퍼 세크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킬로그램은 질량이니까 m이죠. 미터는 길이니까 L, S는 세크니까 타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M, L 마이너스 1승, T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차원으로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중량은 밀도에다가 중력가속도 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의 단위는 비중량은 밀도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가 중력가속도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자, 요거를 곱하면은 킬로그램 퍼 미터의 제곱에 S 세크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질량 M이죠.
요 L의 제곱, 그 다음에 S는 타임이니까 T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건 ML의 마이너스 2승에 T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요건 당연히 틀린 거죠. 4번도 당연히 틀린 거. 저 비중량값 똑같죠. ML의 마이너스 2승, T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밀도는 동점도에다가 이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바로 답인데요. 요 동점도 구하는 이 공식은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레이놀드 수 구하는 거 있죠. 이 레이놀드 수는 뮤분의 du 로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그 동점도를 갖다 여기다 사입하는 이게 그 파이 d 뉴분의 이게 결국 4q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밀도를 점도로 나눈 것이 동점도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 다음 32번은 이 개방된 물탱크 A의 수면으로부터 5m 아래의 그 지름 10mm의 오리피스를 여기 부착했다는 거죠. 수면의 높이는 5m예요. 그런데 이게 16분 40초 동안 받아낸 물이 양이 가로 7.5, 세로 7.5, 높이 0.8m 이만한 양의 물을 갖다가 받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 유량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오리피스의 그 유량계수. 그럼 여러분이 일반적인 유량을 갖다 계산하는 것은 유속에다가 요 단면적을 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정량의 그 수조에서 밑에다가 오리피스 설치해서 물을 갖다가 밑에서 받아냈을 때 이 유량은요, CV, 요거 유량계수예요. 그 다음에 CO, 요게 그 축소계수죠. 축소계수, 수축계수. 여기에다가 유속, 여기에다가 단면적 곱하는 거죠. 그런데 유속이라는 것은 루트 2GH죠. 이놈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유량이라는 것은 유량계수에다가 축소계수, 여기에다가 루트 2GH의 요 A, 요 오리피스의 그 단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걸 갖다 계산하는 거예요. 즉, 그 유량 계수를. 그럼 Q 값을 여러분이 우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16분 40초 동안 받아낸 물의 양이 가로 7.5, 세로 7.5, 높이 0.8m죠. 그래서 Q 값은 이 수조에서 받아낸 물의 부피를 받아낸 시간으로 나눠주면 바로 그게 유량이죠. 그래서 이 부피는 가로 0.75m 곱하기 0.75m, 높이 0.8m, 이게 바로 최적 부피가 되는 거고, 받아낸 시간은 16분 40초죠. 자, 1분은 60초죠. 이거 다 초로 고쳐주면 16 곱하기 60 플러스 40 해주면 이게 뭐예요? 1000초가 되는 거죠. 1000세크. 해서 여러분이 그 유량을 계산하면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 퍼 세크가 바로 유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CO 수축계수는 문제에서 CO는 1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원주율 파이는 3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중력가속도는 10m per sec의 제곱 다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단면적,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는 3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D의 제곱이에요. D가 지금 10mm죠. 요거는 0.0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0.01m의 그 제곱. 그래서 요 오리피스의 요 단면적은 7.5 곱하기 그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의 제곱이죠. 그럼 이제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CV는 여기서, CV는 저쪽을 이항을 하면 유량을 갖다가 축소계수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루트 2GH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단면적, 요 A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량이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퍼세크, 그 다음에 그 축소계수는 지금 1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루트 2GH. 유속이죠, 유속. 유속이 아니고 단면적이죠. 단면적 먼저 계산했네요.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유속, 루트 2GH니까 2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h 5m 갖다 대입을 하면 유량 계수는 0.6이 되는 거죠. 바로 3번이 이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푸는 문제가 되겠죠. 다음은 33번 넘어가죠. 이 33번부터 이제 약재화학이에요, 약재화학. 자, 일종분말 소화 약재의 주성분인 요 탄산수소 나트륨 10kg 전량이 850도에서 2차 열분해될 때 발생하는 CO2의 양이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일종분말이 NaHCO3죠. 요거 2몰이 열분해하는 거죠, 처음에. 요게 몇 도냐면 270도씨에서 열분해하면 요게 Na2CO3 탄산 나트륨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죠. 근데 요게 850도가 되면 마찬가지로 2몰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분해하면 여기서 CO2가 1몰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즉 Na2O가 생기고 여기서 CO2가 발생하니까 CO2는 2몰, 물은 그대로, 수증기는 1몰이 발생이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NA가, 이거 원자량 값 여러분 24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NA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게 11번이죠. 그럼 원자량은 23이 되는 거예요. 홀수일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고 거기다 플러스 2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NA의 원자량은 2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aHCO3니까 Na 23이죠. 그 다음에 수소가 1이죠. 그 다음에 탄소가 12죠. 그 다음에 산소가 16인데 이게 3개예요. 계산하면 이게 84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1몰이라고 하죠. 84 분자량. 자, 1g몰은 여기에다가 g을 붙여주면 돼요. 84g. 1kg 몰은 84에다가 kg 붙여준 84kg가 1kg 몰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2몰이니까 2 곱하기 84. 지금 물어보는 것이 킬로그램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킬로그램을 붙여주면 킬로그램 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4 킬로 2몰이 되는 거죠. 요 놈이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CO2에 발생하는 양이죠. CO2가 44죠. 분자량이. 그래서 2 곱하기 44kg가 발생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몇 킬로를 갖다가 열분해 시키냐면 10kg예요. 은음을 10kg를 열분해하면 얼마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대각선을 서로 곱한 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84 곱하기 x는 10 곱하기 2 곱하기 44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식에 갖다 대입을 하면 바로 5.24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3종 분말 소화 약제고 열분의 반응식 있죠. 그래서 1종, 2종, 3종, 4종 요 각 여러분 열분의 반응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음은 34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 34번은 유체역학 문제네요. 서징 현상. 자, 이 서징 현상은요, 여러분이 가끔 이제 공장 같은데 아니면 뭐 펌프 돌리다 보면 발생이 되는 문제죠. 여기 펌프가 있고 이 토출 측에는 뭐가 있어요? 이 압력계가 있죠. 그래서 이 펌프를 갖다가 운전하다 보면 이 압력계의 요 지침이 여기 압력계가 있죠. 이 압력계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걸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서징 현상이에요. 즉 주기적으로 토출량 Q하고 토출 압력 P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맞는 말은 바로 여기 있죠. 펌프 운전 중에 게이지의 압력의 눈금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큰 진폭으로 흔들리고 토출량하고 토출 압력의 주기적인 변동 현상이 발생된다. 이게 바로 가장 잘 설명된 거죠. 자, 1번은 뭐예요? 만관 흐름에서 관로 끝에 위치한 밸브를 갑자기 닫을 경우 발생하는 거. 이게 워터 함머링, 수격작용이죠. 자, 2번은 수증기압보다 낮아서 기포가 발생. 즉, 물속에 있는 산소가, 공기가 물하고 분리돼서 발생되는 거. 이게 우리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수주 분리가 생겨서 재결합 시에 발생하는 격심한 충격파로 관로의 피해, 이거 수격작용이죠. 그래서 34번은 바로 요 4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5번 넘어가죠. 자, 35번은 포소와 약재 팽창비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팽창비는 발포 후에 이 최저값을 발포 전에 포 수용액의 최적으로 나눠준 거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팽창비는 구할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 지금 3% 포 수용액을, 포 원액을 사용하는 거죠. 자, 3%라는 것은요, 원액 3리터하고 물 97리터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00리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포 수용액이에요. (3%라는) 것은 원액 3리터하고 물 97리터. 그리고 6%형이라는 것은 원액 6리터에다가 물 94리터 해서 100리터 만드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원액이 지금 몇 리터 있어요? 15리터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자, 3리터 갖고 100리터 만들면 15리터 갖고 몇 리터 만드냐?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는 3분의 15 곱하기 100. 그래서 500리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15리터 가지고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발포 전 포 수용액의 최적이에요. 이게 발포 전, 거품 만들기 전. 자, 발포 후 최적은 얼마 나왔어요? 325 세제곱미터 나왔죠. 자, 요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고치려면 10의 3승 리터죠. 미터의 3승 없으니까 32만 5천 리터가 나오겠네요. 자, 발포 전 수용액 최적 500리터죠. 그래서 나눠주면 이게 바로 65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원리만 알면 계속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다음 37번 나가죠. CO2 소화약제예요. 자, CO2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CO2는 무색 무치 맞죠? 전기적으로 비전도성 맞고 공기보다 1.5배 무겁죠. 자, CO2의 비중은 44, 분자량을 공기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면 약 1.52배인가 정도 되죠.
그다음에 임기의 온도 31도 맞아요. 삼중점,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온도. 이거는 그 마이너스 56.3도죠. 정확히는. 그래서 맞아요. 마이너스 56도. 그 다음에 A, B, C급 화재 모두 적용이 가능하나. 사실은 B급, C급만 가능하죠. A급은 사실상 적응성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B급, C급에 사용이 되죠. 4번에 보면은 액화 이산화탄소에 분류해서 1종, 2종을 갖다 소화약제로 사용한다.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것은 순도예요. 함량이죠. 순도가 99.5% 이상만 우리가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요 3번도 약간은 틀렸는데 요 4번이 가장 많이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번이죠. 자, 37번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한 요 청정소화약제의 최대 허용 설계 농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설 쪽에 보면은 여기 화재 안전 기준이 좀 바뀌었죠. 요 50%가 아니고 HFC 23이 요 50%가 아니고 이게 바뀌었어요. 화재 안전 기준이 이게 3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수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HFC 23은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50%에서 이게 30%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다 암기하려면 머리에 지나요. 근데 요 청정소화약제 중에서 요게 그 불활성 기체 있죠? 요 놈은 꼭 암기해야 돼요. 이너젠 기체죠. 그래서 IG 01 그다음에 IG 100 그다음에 IG 541 그다음에 IG 55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숫자는 질소의 함량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의 함량, 마지막 세 번째 숫자는 이산화탄소의 함량이죠. 그래서 요 암기할 때는 질알탄이라고 암기하면 가장 좋아요. 질알탄. 그래서 IG01이라는 것은 요거 아르곤이 100%죠. 아르곤이 100%. 100은요. 네, 요건 질소가 100%예요. 질소만 있는 거죠. 그다음에 IG541은요. 요거는 질소가 이게 52%예요. 약 50%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르곤이 40%. 그다음에 CO2가 이게 8%예요. IG541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55는 요건 질소가 50%. 그다음에 아르곤이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너젠 기체에 대한 요 함량 꼭 여러분이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는요. 3번에 HFC 125가 있는데 요 놈이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이게 11.5%라는 거.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나왔던 문제하고 답을 같이 정리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일일이 다 여러분이 암기하다가 보면은 다른 놓치는 부분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문제하고 답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38번은 요 금속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분말 소화약제. 그래서 이 금속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G-1, 요거는 주로 코커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약제. 그다음에 METL-X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건 주성분이 소금이에요. NaCl. 그 다음이 NaX죠. 요건 특별히 요 나트륨 화재에서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NaX는 요 탄산 나트륨, Na2CO3죠. 요 놈을 주성분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LITH, 요 X인데, 이거 리튬의 약자예요. LITH, 리튬. 여기에서 LITH만 갖다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건 리튬의 화재의 그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건 주성분이 흑연이에요. 그래서 그 금속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분말 소화약제는 요 CEDC, 이건 Compatible Dry Chemical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그 수성막포하고 겸용으로 사용하는 분말 약제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트윈 에이전트라고 하죠. 즉 분말하고 포하고 겸용해서 같이 섞어가지고 쏘면은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LBC 분말 소화약제 약 20kg하고 수성막포 20L하고 서로 혼합을 해서 우리가 약제로 사용하는 거죠. 또는 40대 40kg 대 40L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금속 분말 소화약제는 굳이 암기하지 말고요. 자주 읽어보면 이게 분말 약제인지 아닌지만 여러분이 판별만 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다음에 39번 나가죠. 자, 39번은 CO2의 그 농도를 갖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O2 계산하는 그 공식이 있죠. 그래서 CO2 %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21분의 21-O2%.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 또 다른 방법은요. CO2 %는 이 방출가스량보다는 방호구역 최적 플러스 방출가스량 GV, 요놈을 요 방출가스량을 이렇게 방호구역 최적하고 방출가스량을 더해서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요것도 CO2 %죠. 그 다음에 요 방출가스량 계산하는 거는요. 요건 O2 %분의 21-O2% 여기에다가 방호구역 최적 V를 곱하면 방출된 가스량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은 꼭 여러분이 요거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지금 15%고 여기 무유출이라는 것은 전혀 방출된 그 CO2가 창문이나 어떤 틈새를 통해서 전혀 유출이 없는 상태로 가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21분에 요 교재에 지금 이게 20분해로 되어 있네요. 여기 21분해죠. 요게 21이에요. 20이 아니고 21분에 21-O2%에서 21분에 21-15 하면은 농도가 2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네요. 아, 21이 아니네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원래 21인데 이 조건에 주어져 있네요. 조건에 보면은 우리가 그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21%로 알고 있는데 조건에 보면은 산소의 농도는 20%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0을 적용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세세하게 이 조건을 꼭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다음 40번 나가죠. 자, 이 40번은 이 오존 파괴지수. 그래서 ODP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ODP, 오존 디플레이션 포텐셜에서 ODP, 그 다음에 글로벌 워밍 포텐셜에서 지구 온난화 지수, 그 다음에 그 ALT라고 있죠. 요건 A는 Atmospheric Lifetime에서 대기 잔존 지수, 그 다음에 요 NOAEL. 자, NOAEL은 농도를 갖다가 증가시킬 때 아무런 영향을 감지할 수 없는 최대 농도예요. 즉, 요 N이 노예요, 노. 즉, 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LOAL 있죠? 요 L은 로이스트예요. 가장 최소 농도죠. 즉 농도를 갖다가 이놈은 갖다 감소시킬 때 악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를 갖다가 LOAL. 그래서 이 오존 ODP를 갖다가는 요 기준 물질은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돼요. CFCl3죠. 요게 CFC 11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그 듀퐁사에서 발견한 그 상품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 물질이 CFC 11인데 요거의 화학식은 CFCl3죠. 그래서 기준 물질이 요 CFCl3고요. 그 지구 온난화 지수는 기준 물질이 CO2예요. 그래서 ODP는 어떤 물질 1kg이 파괴하는 오존 양을 기준 물질 CFC 11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GWP는 마찬가지로 기준 물질인 CO2 1kg에 그 파괴하는 1kg이 기여하는 지구의 그 온난화 정도로 나눠줬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그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높은 거는요. 요 하론 1301이 가장 커요. 그 다음이 2402, 그 다음이 1211, 이런 순서로 오존 파괴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하론 1301이 오존 파괴 지수가 14로서 가장 크고, 두 번째 2402가 6.6, 1211이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은 거는 1301이 없고, 요 2402가 있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 다음에 요 LOAL, 농도를 감소시킬 때 악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 다시 말하면 심장 독성 시험할 경우에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 농도를 우리가 LOAL. 그 다음에 ALC는 근사치 농도로서 15분간 노출시켰을 때 그 절반, 반수가 사망하는 농도를 ALC라고 한다는 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